300년 전 한 천재 수학자는 인간의 뇌를 방앗간 크기로 키운 뒤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거대한 신경세포들이 얽혀 있고 화학물질이 흐르고 전기신호가 번쩍이는 장면뿐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생각은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의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생각이나 지각 그 자체를 볼 수 없는지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완전히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얼마 후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우주의 진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에피파니수 1716년 독일, 한 천재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단 한 명의 비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라이프니츠입니다. 미적분을 발명하고 컴퓨터가 나오기도 전에 0과 1이라는 이진법을 알아냈죠. 그는 인류 최후의 보편적 천재로 불렸지만 당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뉴턴에게 밀려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지금 봐도 충격적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기본 단위는 물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계속 쪼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를 상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태도 없고 무게도 없는 비물질, 모나드입니다. 이 모나드는 단순한 입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비추는 불교 인드라망의 구슬과도 같죠.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를 시계에 비유했습니다. 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항상 똑같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모나드 역시 처음부터 자신 속에 우주의 코드가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값어치가 다르듯 모나드도 각자의 해상도가 다릅니다. 인간의 모나드는 8K 해상도로 우주를 비추고 동물이나 식물은 SD 화면으로 우주를 비춥니다.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 세계는 의식이 해석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화면 같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물질 세계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환상이라는 거죠. 마치 컴퓨터 바탕화면의 휴지통이라는 폴더와 같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속 어디에서도 진짜 휴지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우주의 물질들은 사실은 우주의 근본 코드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변환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물건들을 만지면 손끝에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느낌이 확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환상이라고?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라이프니츠의 손을 들어줍니다. 원자의 99.9999%가 빈 공간이라는 거죠. 원자 하나를 축구장 크기로 가정하면 원자 핵은 경기장 한가운데 놓인 좁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전자들은 크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을 때 느껴지는 이 단단함은 사실 두 개의 텅 빈 공간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과학과 300년 전 서양의 천재 수학자는 그들의 시선으로 색즉 시공과 공즉 시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단함은 세상에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 시뮬레이션 속 세계에서 물체 충돌을 막는 알고리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속 캐릭터가 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캐릭터를 가로막는 이 벽은 사실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코드일 뿐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미 30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진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0과 1로 짜여진 코드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컴퓨터가 세상을 읽는 방식과 똑같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누가 맞춰놓은 걸까요? 라이프니츠는 그것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신이 아니고 이 세계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든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를테면 우주의 운영체제나 알고리즘. 그는 신이 최선의 알고리즘을 선택한 것이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전쟁까지도 버그가 아닌 하나의 필연적 요소로 보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악이 더 큰 선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을 포함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더 낫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 짜여진 최선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이프니츠는 300년 전에 이미 물질 세계는 진짜가 아니라 일종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주라는 텅 빈 3차원 공간, 그러니까 일종의 거대한 컨테이너 같은 것이 먼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물질들이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는 공간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컴퓨터가 무수히 많은 정보를 연산하고 처리한 결과물로서 시공간과 물질이 마치 모니터 화면처럼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 보면 픽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화면은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아무리 멋진 영상이라도 관찰자가 없다면 그냥 의미 없는 빛의 깜빡임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이 화면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생명체, 특히 인간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우주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세계를 보고 있나요? 우리가 이미 설계된 세계를 보고 있다면 나의 선택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라이프니츠는 나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주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을 완성하는 값진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주 속에서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과 피해의식에 계속 집중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현실이라는 화면에 우울함을 송출하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이미 입력된 우주의 거대한 알고리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값을 우리의 현실에 계속 그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여전히 생각이 뇌의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도 마치 전설 속 엘도라도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합니다. 뇌는 생각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우주의 코드를 출력하는 장치니까요. 우리는 어떤 자신만의 알고리즘으로 이 거대한 우주의 시스템 속을 걸어가야 할까요?